쓸모없는 늙은이, 우리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놨어? 아들 진호의 목소리가 조용한 작업실에 폭발하듯 울려 퍼졌고 바늘꽂이에 바늘들이 떨렸다. 나, 선자, 60세, 40년 동안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온 재봉사는 완성되지 않은 드레스 위에 손을 얹은 채 얼어붙었다. 벽시계는 그 운명의 3월날, 불과 2주 전 오전 9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속내를 털어놓고 싶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아침 작업실이 몇 달째 텅 비어 있었지만 나는 늘 그랬듯이 5시에 일어났다. 구름 무늬 자수가 놓인 하늘색 한복을 입었다. 한때는 내 트레이드마크였지만 이제는 좋았던 시절의 씁쓸한 추억일 뿐이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와 작업실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나를 맞이했다. 한때 활기찼던 가로수길은 아침 안개 속에서 흐릿해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는데 그 경쾌한 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신뢰와 잔인하게 대조되었다. 먼지 쌓인 드레스들이 비난하는 듯한 유령처럼 걸려 있었다. 그때 진호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3개 열리더니 그가 들어왔다. 그의 완벽한 아르마니 정장이 주변의 혼란과 대조를 이뤘다. 한때 어린아이의 사랑으로 빛났던 그의 눈은 이제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 엉망진창을 봐. 그가 소리치며 단추 상자를 발로 찼고 단추들이 먼지 쌓인 바닥에 색종이처럼 흩어졌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했어요? 그 뒤로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이 바닥에 떨어진 레이스 조각을 밟았고 그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어머니, 정말 모든 걸 망쳐놓으셨네요. 그렇죠? 라고 말하는 그녀의 미소는 가위처럼 날카로웠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마치 선반 위에 버려진 천처럼 말라버린 것 같았다. 진호는 계속해서 폭풍우처럼 소리쳤고 그의 모든 비난이 내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다. 엄마의 구식 방식이 우리를 망쳤어요. 그가 소리치며 빈 주문서를 벽에 던졌다. 그 둔탁한 소리는 마치 관이 닫히는 마지막 소리 같았다. 진작에 제가 인수했어야 했는데. 미영이 웃었다. 그 소리는 내 가위 날만큼이나 차가웠다. 여보, 숨 낭비하지 마. 어머니는 분명 현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일구어온 이곳을 내 아들이 파괴하는 걸 지켜보았다. 드레스들이 옷걸이에서 뜯겨나갔고 천들이 찢겼으며 단추와 스팽글이 더러운 바닥 위에 떨어진 별처럼 흩어졌다.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을 때 나는 그저 제발 그만해 라고 속삭일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진호는 내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반쯤 완성된 드레스를 집어들더니 내 앞에서 찢어버렸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울렸다. 이걸 고백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가슴이 너무 뛰네요.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식을 둔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수준의 모욕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작은 결의의 불꽃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욕의 날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이 계속해서 파괴를 이어가는 동안 내 마음은 과거로 떠돌았습니다. 마치 한때 내 비단과 꿈의 제국이었던 곳의 추억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듯했죠. 40년 전 이 작업실을 열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난 겨우 20살이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천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재빠른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조용히 매달려 있는 그 문종이 새 신부가 들어올 때마다 즐겁게 울렸습니다.
새 천과 갓 내린 커피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죠. 지금의 이 곰팡이와 실망의 냄새가 아니라 진호는 천 조각과 핀 사이에서 자랐어요. 제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구석에 앉아 색색의 실패를 가지고 놀곤 했죠. 엄마, 그가 말하곤 했어요. 눈을 반짝이며 존경의 눈빛으로 나중에 저도 엄마만큼 예쁜 드레스를 만들 거예요. 그 소년이 어떻게 내 앞에 서 있는 이 분노의 찬남자로 변했을까요? 쿵 소리가 나더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선반을 넘어뜨려 빈티지 단추 상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때 무언가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흩어진 단추들 사이에서 하얀 새틴 조각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새틴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던 특별한 원단이었죠. 몇 달 전 의문의 방법으로 사라져버려서 마지막 주문들을 완성할 희망을 앗아갔던 바로 그 천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단추를 줍는 척하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만지자마자 즉시 알아챘죠. 이건 제 천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늙은이. 진호가 소리치며 제 손에서 천 조각을 낚아챘어요. 지금이 바느질 놀이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눈은 이미 미영의 열린 가방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이는 그녀의 드레스를 포착했거든요. 똑같은 이탈리아산 하얀 새틴이었어요. 그 순간 마치 복잡한 자수의 한 땀 한 땀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의 실종, 진호의 새 사업의 갑작스러운 성공, 맞지 않는 계산서들. 차가운 감각이 제 가슴에 퍼졌어요. 내 아들, 내 진호.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거기 있었어요. 의심의 바닷속에서 은실처럼 빛나고 있었죠. 침을 삼켰어요. 배신의 쓴맛을 느끼며. 진호가 계속해서 제 무능함에 대해 분노에 찬 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전 더 조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미영의 드레스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발견은 제가 풀어야 할 거짓말의 실타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이 마침내 떠나고 뒤에 파괴의 흔적만 남겼을 때 작업실에 내려앉은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산산조각난 제 꿈의 잔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제 마음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벽시계는 11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온 지 겨우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세상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어드는 모든 단추, 모든 천 조각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결심을 키워갔어요. 생각해, 선자야. 저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느질하는 사람이듯이 생각해. 모든 드레스는 계획으로 시작돼 그렇게 제 작업실의 폐허 속에서 계획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가 필요했어요. 작업대 아래에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모르는 유일한 장소였죠. 거기에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재무 기록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치 코르셋을 위해 천을 재는 것처럼 정확하게 각각의 영수증과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태양이 위치를 바꾸며 작업실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오후 2시 37분, 저는 이미 말이 안 되는 불일치한 내용들의 더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천과 재료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던 날짜와 일치하는 큰 금액의 돈이 사라졌더군요. 모든 것이 진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 조수였다가 지금은 진호의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죠. 그 아이는 항상 저에게 충성스러웠어요. 아마도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수민이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는 긴장된 속삭임이었습니다. 언니, 오래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 뭔가 잘못됐어요. 드레스들이 도난당한 천으로 만들어졌니?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을 이었어요. 전화 너머의 침묵이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확인이었습니다. 수민아, 내 도움이 필요해. 문을 향해 불안하게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증거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내일. 모퉁이 카페에서. 오전 10시예요. 전화를 끊었을 때 시계는 오후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몇 시간 만에 저는 굴욕에서 조사의 시작으로 옮겨갔습니다. 주변에 파괴된 작업실을 둘러보며 그날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땐 몰랐죠. 진정한 도전은 이제 다가올 참이었고 저는 그것에 맞서기 위해 모든 용기와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때 아늑한 피난처였던 모퉁이 카페가 이제는 긴장감이 가득한 지뢰밭 같았어요. 오전 9시 57분, 약속 시간 3분 전에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낡은 한복 대신 청바지와 평범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죠. 갓 내린 커피 향기도 제 날카로워진 신경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수민이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그 아이의 얼굴은 겨우 가려진 불안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갈색 서류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꽉 쥐고 있었어요. 언니, 그녀가 마치 진호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듯이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제가 발견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서류 가방을 저에게 밀어주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엔 위조된 영수증 사본들, 제 사라진 천으로 만든 드레스 사진들, 그리고 제가 커피를 목에 걸리게 한 진호와 유명한 지역 사채업자 사이의 동업 계약서가 있었어요. 진호 씨가 빚더미에 빠졌어요. 언니, 수민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의 사업이 곧 파산할 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눈으로 계속해달라고 간청했죠. 미영 씨가.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언니의 천을 훔치자는 아이디어도 그녀 것이었어요. 세상이 제 주위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했던 며느리 미영이 제 몰락의 설계자였다니요. 충격을 받아 손을 떨어뜨리자 테이블 위에 컵들이 딸그락거렸어요. 언니, 수민이가 부드럽게 제 손을 만졌어요. 언니가 꼭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일련의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진호와 미영 사이의 대화였는데 제 천을 훔치는 계획뿐만 아니라 저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 바보 같은 늙은이는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진호의 메시지가 말했어요. 곧 우리가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뜨거운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앞에 놓인 서류들을 적셨어요. 어떻게 제 아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니? 눈물을 닦으며 초기의 충격을 대신해 철의 의지가 생겼어요. 내 아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할 거야.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굳건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일 수 있지만 이게 제 유일한 기회였죠. 수민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한 가지만 더 해줬으면 해. 제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수민이의 눈이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표정으로 커지는 걸 봤어요. 설명을 마치자 그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잘 될 거예요, 언니. 꼭 성공해야 해요. 시계를 봤어요. 10시 47분. 몇 시간 후면 제 인생 최대의 도전에 맞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과 계획으로 무장한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롯데 호텔의 연회장은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호화로웠어요. 오후 3시 30분, 제가 들어섰을 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제 발걸음이 망설여졌어요. 진호와 미영의 결혼식 리허설이 곧 시작될 참이었고, 치매에 걸리고 파산했다고 여겨지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됐죠. 거대한 꽃꽂이 뒤에 숨어 손님들이 도착하는 걸 지켜봤어요. 진호가 완벽한 이탈리아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잠시 동안 제 작업실에서 실패를 가지고 놀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배신의 고통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곧 이어 도착했는데 제가 즉시 알아본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났어요. 제 사라진 이탈리아 세틴으로 만든 것이었죠. 모든 주름과 프릴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어요. 그녀는 마치 제 산산조각난 꿈의 자네를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게 준비됐나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웨이트리스로 변장한 수민이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제 가방에 숨겨둔 서류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진호와 미영이 서약을 연습하는 걸 목이 메인 채로 지켜봤어요. 영원한 사랑과 충성에 대한 말들이 제 귀에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죠. 그리고 가짜 주례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불이 꺼졌어요.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죠. 몇 초 후 프로젝터가 커플 뒤의 벽을 밝혔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까 봐 걱정됐어요. 화면에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무 서류, 문자 메시지, 도난당한 천의 사진들. 수민이의 녹음된 목소리가 각각의 사기와 배신의 증거를 설명했어요. 불이 켜졌어요. 진호는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죠. 미영은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완벽한 신부의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진호야, 제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가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에게 걸어갔어요. 이건 내 아들아, 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야. 미영이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침에 걸린 노인을 믿으실 건가요? 그녀가 충격받은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미영의 아버지, 존경받는 판사님께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님. 사채업자와의 계약서도 포함해서요. 이어진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진호는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얼굴에 공포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배신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 진호야? 그 순간 제 아들의 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오만한 가면이 무너지고 그가 한때 그랬던 겁에 질린 소년의 모습이 드러났죠. 연회장은 혼란에 빠졌어요. 하객들은 소리치고 미영은 울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진호는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패배한 채로. 오후 4시 45분이었어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진실을 폭로하고 상황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제 아들을 보며 이 승리가 씁쓸한 맛이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롯데 호텔 연회장의 혼란은 오후 5시에 절정에 달했어요. 충격받은 하객들은 무리지어 속삭이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서둘러 떠나고 있었죠. 공기는 충격과 실망으로 무거웠어요. 제 아들 진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손에 묻은 채 패배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미영은 순수한 분노 그 자체였죠.
그녀의 눈은 한때 달콤하고 계산적이었지만 이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어요. 당신, 그녀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교활한 늙은이.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아니에요. 미영 씨, 당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그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어요. 분노의 비명을 지르며 미영이 제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완벽하게 손질된 그녀의 손톱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전히 웨이트리스로 변장한 수민이가 앞으로 뛰어들어 저를 보호했어요. 미쳤어요. 수민이가 미영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자신을 봐요. 돈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영은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머리는 이제 흐트러졌고 화장은 분노의 눈물로 번져 있었죠.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호는 실패자예요. 그는 절대 내가 누려야 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진호를 멍한 상태에서 깨운 것 같았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져 있었죠. 미영아. 뭐라고?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그에게 돌아섰어요. 오, 정신 차려요, 진호. 당신의 매력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난 당신의 이름, 띵 산업과의 연결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한심해요. 자기 어머니조차 제대로 속이지 못했잖아요. 연 회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 고정되어 있었죠. 제 아들의 마음이 부서지는 그 정확한 순간을 그의 눈에서 볼 수 있었어요. 난 이 모든 걸 너를 위해 했어. 진호가 목소리를 떨며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잔인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한 건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진호. 약하고 조종하기 쉽죠. 내가 원했다면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춤추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말이 칼날 같았어요. 진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어떻게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숨은 독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때 미영의 아버지, 판사님이 다가오셨어요.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눈은 돌처럼 단단했죠. 미영아, 그가 억누른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미영은 얼어붙었어요.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아빠.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손짓으로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경비원들, 그가 불렀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세요. 사기 사건을 신고해야겠어요. 미영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며 끌려나가는 동안 저는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눈물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그가 흐느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가 제 손길 아래에서 떨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 진호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오후 6시 30분이었어요. 연 회장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저와 진호, 수민, 그리고 몇몇 당황한 직원들만 남아 있었죠. 밖에서는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가 연기했던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그림자일 뿐이었죠. 그 순간 우리의 여정이 끝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연 회장의 불이 꺼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어쩌면 언젠가는 용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계가 저녁 8시 15분을 가리킬 때 마침내 롯데 호텔을 떠났어요. 지난 몇 시간은 경찰 진술, 지인들의 어색한 위로,
그리고 진호의 끊임없는 울음소리로 가득 찬 소용돌이였죠.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지친 얼굴에 닿았죠.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어요.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걸 본 옛 고객들의 응원 메시지와 낯선 사람들의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밤 9시에 제 작업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려는 듯 했죠. 전날의 파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제가 방금 겪은 감정적 혼란에 비하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오래된 재봉틀 의자에 앉아 오늘 하루의 기억이 저를 휩쓸도록 놔뒀어요. 충격적인 폭로, 미영의 붕괴, 진호 눈에 비친 수치심. 모든 게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어요. 그때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몸을 숙여 집어들었는데 어제의 파괴에서 살아남은 진주 단추였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부드러운 무게를 느꼈죠. 드레스는 한 땀에서 시작돼 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고통은 여전히 깊고 아팠지만 그 옆에서 강렬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천천히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접어놓은 천 조각 하나하나, 주운 바늘 하나하나가 재건의 행위였어요. 제 공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재건하는 거였죠. 밤 11시 45분, 지쳤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작업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시작이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수민이었어요. 언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떠세요? 살아있어. 제 목소리의 확고함에 놀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길은 힘들 거예요. 진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수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곳 새롭게 태어나는 제 작업실의 고요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모든 드레스는 한 땀에서 시작되고 모든 삶은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광기를 겪고 나니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일 후에 어떻게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잊기 전에 다음 재생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동영상들이에요. 곧 다시 만나요.